제3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0회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요. 좀 쉬워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9회차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 30회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회 딱 풀었는데 뭐 한 80점 나왔어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뭐 그런 것은 당연하다.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맞으셔야 되는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다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가 시대에 처음 등장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가 시대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했다. 자, 그리고 이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송국리, 흔암리, 그리고 이제 유물로서 반달돌칼과 비파용 동검, 청동기 시대죠. 자, 청동기 시대를 풀어라라는 것이요.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으니까 신석기. 그리고 이제 뭡니까? 뼈바늘. 그렇죠? 원시적 수공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순배찌르개가 나왔으니 이제 구석기겠죠. 그렇죠? 순배찌르개, 구석기. 거푸집을 사용해서 도구를 제작했다.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청동기인데 철기 잘 모르겠다니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네 번째 한번 보실게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으니까 구석기죠. 다섯 번째 보시면 빗살무늬토기 신석기네요. 아하, 그러면 청동기 관련된 거 3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정답. 그러니까 이제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청동기에서 후기 청동기지만 초기 철기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다 맞다. 두 번째,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국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요. 신랑 집에 가서 장성할 때까지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바리바리 싸들고 여자한테 가서 신부 데리러 왔다라고 하는 제도가 뭡니까? 옥저의 민며느리제지요. 자, 나번 들어갈게요. 나번. 산천을 중요시하고 산과 내가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요. 음락을 침범하면 벌로 노비나 소, 말을 부과하게 했다. 책화죠. 책화는 동해의 풍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그 부족의 경계가 삼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1번. 10월에 동맹이란 제천 행사를 했으니 이것이 고구려다라는 거죠. 10월 동맹 고구려. 자, 두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으니 이것이 부여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특산품으로 단군, 과마, 반어피, 동해지요. 동해, 나번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 자, 4번. 제사정 청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이제 사만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 외에 수출을 했으니 사만 중에서도 변환이다라는 거죠. 이 변환은 나중에 가야로 가죠. 그래서 금관가야에도 똑같은 문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주나라가 약해지나 연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후는 이제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왕을 진행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연나라를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주나라, 연나라가 나왔고 그 제목에서 고조선이라고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나라와 고조선이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료는 조선의 그 초창기의 모습, 그래서 기원전 4세기 고조선과 연과의 대립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번. 그 다음에 무엇이냐? 자, 위만이 망명해서 호복을 하고 동쪽에 폐수를 건너 준왕한테 항복을 했다. 이게 이제 위만이 입국했다라는 거죠. 위만의 입국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위만이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찾아보자. 기억번.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략을 했다. 이것은 위만 조선이 있기 바로 전에, 그렇죠. 단군 조선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가번에 들어가야죠. 왜 X라고 했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한나라 무제가 공격을 해서 왕검선은 공격을 했으니 그 고조선은 말이죠. 고조선이 멸망하는 단계니까 이 위만조선 다음 단계니까 니은번은 그 이후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고, 자,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으니 이것은 고조선의 초창기 단군조선 일대를 얘기하니까 이 이전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위만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군조선 그 기원전 BC 3세기 정도 그때를 이제 교과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이론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리을번.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나라는 이제 고조선 밑에 있는 나라죠. 역계경이 누구냐라는 거죠. 역계경은 고조선의 상입니다. 대신인데, 이 위만조선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멸망이 되죠. BC 108년 멸망이 되는데, 이때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오기 전에 좀 그 기운이 수상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왕, 우거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역계경은 묵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네 그러면서 진나라로 망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무제가 쳐들어오고 고조선이 멸망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위만조선 마지막 단계가 리을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계경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하면 예전에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신 겁니다. 예전 기출문제에서 역계경이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진계, 연나라 장수 진계도 예전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유물에 보니까 벌써 금동관과 판갑옷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 유물은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자, 고령이니까 대가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 그런데 지금 난이도가 제가 좀 쉬웠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야를 묻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대가야. 그렇죠? 가야. 대가야니까 정답. 2번. 귀족 합의제 백제 귀족 합의제인 화백제도 신라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담로를 설치했으니 백제 6세기 누굽니까? 무령왕이죠. 자, 네 번째.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다라는 거죠. 고구려. 그렇죠? 상가 고추가 그 밑에 사자조의 선인을. 자, 다섯 번째. 위하부 등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라고 하는 거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래서 이제 대가야에 대한 설명 정확하게 1번에 있죠. 만약에 대가야냐 금관가야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야만 알아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가 이제 국가 다 틀리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천정대인데요. 이곳 천정대는 어느 나라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던 정사암으로 추정되는 장소다라는 거죠. 정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귀족회의죠. 그래서 정치를 돌보는 바위 정사암, 이것이 천정대입니다. 자, 1번.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의 골품제잖아요. 그렇죠? 신분제도 골품제. 두 번째, 진대법을 실시해서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이 고구려 2세기 때 고국천황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세속 5개를 규범으로 삼는 화랑도를 운영했으니 화랑도 신라 때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그렇죠. 그래서 사씨, 백씨, 협씨, 연씨 뭐 이렇게 해서 8개의 성을 가진 귀족들 백제 귀족입니다. 자, 5번. 경당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경당 고구려 장수왕 때 건립한 지방의 일종의 대학교죠. 지방대학교. 그렇죠. 자, 6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5번에 4번이 정답이고 6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온 것은 영유왕이 나왔어요. 영유왕. 영유왕 하면 고구려지요. 7세기 고구려. 14년 당이 광주 삼아 장손사를 보내 수병사의 유해가 묻힌 곳에 와서 제사 지나게 하고, 그렇다면 지금 수나라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수대첩 이후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봄 2월에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동북의 부여성에서 동남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여리에 걸쳐서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구려의 천리장성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 수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살수대첩 이후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당시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영유왕입니다. 자, 영유왕 때 그 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연개소문이잖아. 그래서 연개소문이 왜 일으켰어요? 영유왕의 당적인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살수대첩 이후 상황 안시성 전투 612년에서 645년인 2번 나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연개소문이 들고 일어나서 쳤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 2번 상황이 정확하게 맞죠.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동생 대문예를 보내서 흑수말갈 정벌을 추진했고, 장문유를 보냈다라는 것은 발해 무왕이죠. 발해 무왕. 그래서 요동과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동생을 보내서 흑수말갈을 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동생이 당으로 망명을 해버렸죠. 자, 1번.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을 전사시켰으니 이것은 5세기 고구려 때 장수왕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으니 자, 6세기 백제 성왕 얘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했으니 신라 법흥왕 때다라는 거죠. 자, 4번.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으니 발해 무왕 때다. 인안. 그렇죠? 천통, 인안, 대흥, 건흥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고왕, 대조영, 인안, 무왕, 대흥, 문왕, 건흥, 선왕.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보통 이렇게 해서 인안, 대흥 등의 연어를 사용했다. 이게 이제 발해를 찾는 문제. 5번.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지린선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으니 이것이 발해 고왕이었다. 대조영이다라는 얘기죠. 발해를 찾는 문제였으면 이제 답이 두 개가 되는데 무왕을 지금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답은 7번에 4번 하나다라는 거죠. 자, 이제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 자, 아이고, 8번. 밑줄근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선문을 개종한 지정대사의 탑비와 승탑입니다. 여기에서 구산선문 나왔으니까 끝나야 돼요. 뭡니까? 선종이죠. 비문에는 도의가 당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선을 말했고, 도의는 그 보림사에서 그 가지산파를 개창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도윤, 사자산파, 그리고 이제 범일, 사굴산파, 무염, 그 성주, 보령의 성주산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산선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파의 종파는 무엇이냐? 불교, 선종불교를 얘기하고 있다. 선종불교죠. 1번. 사직단에서 풍요를 지원한 제사를 지냈으니 이것은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그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직단. 두 번째, 천명사상을 통해서 왕조교체를 정당화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당시에 중국 주나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 그 은왕조가 멸망을 하고 주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주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 천명사상을 얘기를 했던 것. 세 번째, 이런 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서경, 시경, 서경, 역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교죠. 유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서삼경, 지금 경이 세 개죠? 삼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장생은 도교주요. 도교 불로장생 사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실천을 강조했던 선종불교다라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가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죠. 가는 지금 경이 5개예요. 상경, 중경, 서경, 동경, 남경. 그렇죠? 그리고 나는 금성이 있죠. 그래서 가번 보면 이 국가는 이제 발해죠. 발해의 오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나번 보시면 지금 금성, 그래서 통일신라다라는 거죠. 자, 1번. 담비 가죽과 인삼, 자기 등을 수출하였으니 발해입니다. 그렇죠? 발해의 수출품. 두 번째,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을 했으니, 자, 병란도는 고려시대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국제 무역항이었죠. 그래서 2번은 고려 설명이니까 틀렸고, 3번.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했으니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 때 장보고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4번. 4번. 네 번째. 당에 신라방을 형성해서 활발히 교육을 했으니 이게 이제 통일신라 때. 그렇죠. 그래서 산둥반도와 양치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뭐 이런 마을을 만들었다. 자, 5번째. 양국 사이에 교통로를 두어서 왕래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신라길, 신라도지요. 그래서 발해 문왕 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라길을 만들었다.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국보고요. 속에 고구려 때 평양의 승려들이 천불 중 하나다. 승려들이 만든. 그래서 광배 뒷면에 연가칠련명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으니 이것이 고구려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이다라는 거죠. 그 고구려의 대표 불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나와 있죠. 자, 1번 볼게요. 1번은 무엇이냐? 이것은 발해 이불병좌상이죠. 이불병좌상 발해 거. 그래서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이런 불상인데 이것은 뭐냐? 금동 정지원명. 정지원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건데 정지원명 석가열에 길어요. 그렇죠? 삼존 입상이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백제 겁니다. 그래서 정지원이 이 처가 죽었어요. 죽은 처를 위해서 불교에 이제 헌납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그래서 정지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쪽은 연가칠련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됐고요.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익산에서 나왔어요. 익산 왕궁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산 왕궁리 금동열의 입상이에요. 금동열의 입상. 4번 틀렸고. 자, 5번.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왕궁리에 뭐가 있냐면 왕궁리에 5층 석탑이 있어요. 그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불상이다라는 거예요. 5번은 이제 경주 구항동에서 발견된 금제열의 자상입니다. 앉아있죠? 좌상입니다. 그래서 신라 거. 이게 이제 신라 거, 백제 거. 익산 왕궁리니까 백제? 그렇죠? 그리고 이불병자상 이제 발해 됐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이 10번은 다른 게 이제 생소한 그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연가칠련명이라고 광대 뒷면에 새겨져 있다. 11번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경순왕 김부가 김부는 이제 경순왕 얘기죠. 항복하자 신라굴로 없애서 경주라고 하고 김부의 경주를 사심으로 임명했다. 뭡니까? 이게 사심관제도죠. 사심관제도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태조 왕건에 의해서
자, 나번 국초의 향리의 자질을 뽑아서 개경의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한 자문이 필요했는데 이를 기인제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다 태조 왕건의 정책이죠.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도입되었다. 이것은 광종 때의 얘기잖아요. 지금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니 이 조선의 정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정조 초계 문신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문무 이상 관리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은 고려시대 음서제, 그렇죠? 음서 혹은 이제 공음전 뭐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서 5품 이상이니까 고려 음서를 얘기하고 있다. 자, 네 번째, 좌수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어서 운영되었으니까 좌수별감은 유향수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유향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호족 통합 정책이죠. 그러니까 5번 맞죠. 그래서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태조 왕건의 지방 그 통제 제도였다라는 거죠. 자, 1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거란이 군사를 돌려서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이 숨어있다가 공격을 했고요. 그 아래 2월에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이 쳤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은 뭐입니까?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거란의 3차 침입. 당시에 고려의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이 이제 맞서서 싸웠다라는 거죠. 이 강감찬의 지금 그 사료에서 나와 있듯이 어디에요? 귀주. 귀주에서 큰 승리, 귀주 대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였다라는 거 10세기 때죠. 그래서 발해 멸망 926년 때 발해가 멸망한다 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은 이제 정종 때입니다. 이상하게 광군 30만 명의 광군을 조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몇 해 전에도 시험에 나오더니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군, 고려 정종 때 광군 기억을 좀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라는 거죠. 성종 때예요. 그래서 서희라고 하면 거란의 1차 침입이죠. 3차 침입이고. 네 번째 보실게요. 거란을 배척해서 만부교 사건이 있었으니 고려 태조,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 때 만부교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3차 침입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의 천리장성을 쌓고 또 하나 나성도 축조하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 이 이후 상황이구나. 자, 우리 이제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건의에 따라서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자. 여진, 완옌부와 싸워서 패한 이유는 여진과 싸웠는데 패배를 했고,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병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의 뜻을 알겠으니 기병을 포함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싸워봐라. 여진을 경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자. 뭡니까? 숙종 때 신하는 누구예요? 윤관이죠.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직한 뭡니까? 별무반이죠. 기병, 승병, 보병,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 이렇게 해서 별무반을 조직하는 이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군사 조직을 구사당 10정으로 편성하였으니 이것은 통일신라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별무반을 창설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으니 별무반, 그렇죠. 정확하게 2번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야별초를 확대해서 삼별초를 조직했다. 이게 최후 때잖아요. 최후 때 삼별초. 자, 네 번째.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은 조선시대지요. 임진 외란 중에 선조 때 만들었던 중앙군 5군영 중에 하나죠. 자, 다섯 번째.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5위를 운영했으니 이 5위는 조선 전기의 그 중앙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 중앙군 5위를 나타내고 있으니 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정답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4번.
자, 역사서가 나왔네요. 와, 역사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럽지요. 일단 긴장부터 하게 되는 것이 역사서. 자,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했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 귀한으로만 여겼는데 3번 반복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까 환이 아니고 성이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장차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명왕편이라고 출처가 나와줬어요. 괜히 읽었어요. 그렇죠? 자, 이 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명왕이죠. 동명왕이니까 고 구려를 계승한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책으로서 무신집권기에 편찬을 했었다라는 거죠. 1번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다. 동명왕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었다. 두 번째 현존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에 충실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지요. 발해고, 남쪽은 신라, 북쪽은 발해가 남북국 시대였다. 네 번째, 연대 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조선 왕조실록.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했으니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15번 문제로 갈게요. 자, 15번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해서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기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이지요. 김보당의 난.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서경유수 조의총이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조의총의 난입니다. 자,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대충의 시간은 알고 있었죠. 뭡니까?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무신정권기에 일어난 그 상층민의 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의총 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료에 보면 김보당이 그 아래에 보면 전 왕을 복위시키려 왔다. 의종복위 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신집권기가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로 직후의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 3번 다번이 정답이지요. 자, 강화도 천도 이후에는요. 아무래도 그 몽골과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16번에 이제 가 지역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16번. 고려의 수도였던 가의 만월대 유적에 대한 제7차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결과와 금속 활자가 나왔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금속 활자가 나왔네. 고려시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었다라는 거죠. 고려시대에 나온 금속 활자로서 그 서양의 기술보다 빨리 그 나온 것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직지심체 요절. 그렇죠? 그래서 직지심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요것이 이제 고려의 수도, 개성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간은 어디를 얘기한다? 개성을 얘기한다. 다시 얘기하면 개성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닌 것. 1번. 최충원의 산호, 만적 등의 난을 도모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개경. 맞는 얘기죠. 그렇죠? 개경에서 일어난 거죠? 맞고. 자, 두 번째.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서 피살되었다. 선주교잖아요. 자, 선주교는 당시에 개경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정몽주, 정도전 다 집권 세력 중에 하나죠. 당시에 이제 4대부가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고려 말에. 자, 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 세력은 수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경이 되겠죠. 세 번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공단?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 자, 네 번째,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활동해왔으니 개성상인 송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개성상인이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일제강점기 조만식 등이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평양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선생님 모르겠어요. 뭐를요? 개성인데 개경이라고도 써요. 그렇죠? 개경. 개경 맞는 얘기 있고 또 뭐 송도. 송도는 또 뭡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송도, 개성, 개경 다 그 같은 말로 보고 있으니까 5번 평양이 틀린 거고 17번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17번 역사신문을 보고요. 그 왕의 업적을 찾아라라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왕제의 난을 통해 즉위한 왕제의 난이 두 번이나 있었대요. 육조 조선시대구나. 그렇죠? 육조 장관인 판서의 품기를 이 정이품으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였고요. 또한 육조에서 위반한 정책을 의정부, 조선이구나. 그렇죠? 재상들의 심의를 걸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했다. 육조직계제를 얘기하니 당시에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태종이 있고 또 세조가 있는데 왕제의 난은 태종 이방원이니까 태종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죠. 이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을 하잖아요. 틀렸고. 자, 두 번째.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했으니 태종 때 호패법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세부터 60세 남자들에게 착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3번.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나왔죠.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그 편찬하기 시작했다. 세조. 자, 다섯 번째.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 칠정산 세종이지요. 칠정산 세종. 다섯 번째.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세조입니다. 그렇죠? 세조. 그래서 17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1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선왕의 나이 어린 동생이 즉위를 하셔서 대비께서 수렴첨정을 했다. 그렇다면 대비와 윤원영 일파 소윤 그리고 윤임 세력 대윤 이들이 이제 그 갈등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돼 있죠. 이것은 뭐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상황이죠. 을사사화가 나타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자,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명종 때 전개가 됐죠. 그래서 소윤과 대윤. 자, 그래서 이제 소윤이 이기죠. 자, 1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위훈삭제 사건으로 조광조 등이 제거되었다라고 중종 때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자, 세 번째.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보통 이제 성종 때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림파가 등용하기 시작되었어요. 자, 네 번째.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것이 이제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 그렇죠? 그래서 무오사화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 지금 사화에 대해서 다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패비 윤씨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것. 연산군 때 자신의 어머니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자, 19번 한번 들어갈게요. 19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 그림으로 오른 것. 안견의 특별전인데, 자, 현실 세계와 도원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그림. 15세기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얘기하고 있죠. 목류도원도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림 너무 익숙한 그림 5번에 있죠. 5번에 안견의 목류도원도. 1번. 요것은 이제 정선의 금강전도죠. 조선 후기 그림이죠. 진경산수화. 두 번째. 이건 15세기 그림이죠.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자,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은 뭡니까? 강세왕의 그림이죠. 영통골 입구도지요. 입구도. 영통통구도. 네 번째, 이것은 19세기 그림 조희룡의 매화초옥도예요. 그렇죠? 매화초옥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0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매화초옥도 그 조희룡의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세기 그림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셨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정의,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제사공관 대성전이 있고 교육공관 명륜당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군현의 규모에 따라서 따로따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에 중등교육기관 대성전이 있는 공자 위패를 모신 곳이 있는 향교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향교. 그래서 부목군현의 그 정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당연한 얘기죠. 향교. 자, 두 번째. 지방의 사림 세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서원.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향촌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대부분 철폐된 서원이죠. 그래서 47개의 사익서원만 남겨놓고 600여 개가 다 철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4번 입학 자격은 속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의 최고 대학교. 그렇죠. 최고 교육기관. 5번 입학부 외에 유락, 서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대학교 국자감이죠. 자, 1번이 정답,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사진은 이 전쟁 당시 순절한 김상룡을 기려 세운 순의비입니다. 자, 그는 청이 청나라가 쳐들어왔구나. 청이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서 종묘에 신인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강화도? 강화성이 함락되자 남문루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하였다. 지금 보니까 청나라가 나왔는데 강화도로 가려고 했고 강화도에 함락되니까 이거 모르겠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인조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럼 무슨 그 전쟁밖에 없습니까? 일단 병자호란이에요. 정묘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온 정묘호란 얘기하는 건데, 자, 설명 이론에서 공부하셨다시피 병자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딜로 인조는 피난 가려고 했죠? 강화도로 가려고 했으나 그 길목이 미리 막혀버렸지요. 그래서 먼저 가서 그 진을 치고 있었던 군인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그 한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병자호란. 자, 1번 조청부대가 나선정벌에 동원되었다. 효종 때지요. 효종 때 변급 신유를 보냈다. 조청부대. 두 번째,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다. 효종 때지요. 자, 세 번째,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세종 때입니다. 그렇죠?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병자호란 결과에 인조 때죠. 병자호란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래되었다. 이것은 이제 군신관계가 체결된 이후니까 병자호란 이후 상황입니다. 답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지금 뭘 그냥 넘어갔죠? 이것은 지금 왕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 이후인데 세종 때가 이후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물어본 거다? 시기를 물어본 거다라는 거죠. 자, 22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시기를 물어보는 건지 왕을 물어보는 건지.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상황을 찾는 거지요. 시기. 도성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밭, 배추밭, 마늘밭, 오이밭 전부 다 밭이에요. 신무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지방의 담배밭, 삼밭 이런 밭은 맨 아래 보면 이익이 10배에 달한다라고 돼 있고 경세 유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뭡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에 어떤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밭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상품작물. 조선 후기 상품작물의 그
번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자, 1번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됐으니 이것은 고려 숙종 때 얘기다라는 거죠. 고려 숙종 때 화폐잖아요. 아닌 거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라는 거. 덕대, 조선 후기의 덕대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모내기법의 확대로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이모작 확대, 조선 후기. 네 번째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이죠. 다섯 번째 보부상의 활동,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사상의 활동. 그래서 다 조선 후기 상황인데 1번만 고려시대 상황이니까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23번 문제로 갑니다. 가이드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임진왜란 이후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 자, 에도막부는 일본 애들이죠. 그럼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요청으로 우리가 파견한 사절단과 관련 기록물을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들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본에 보낸 사절단 무엇입니까? 통신사예요. 그래서 이 통신사는 조선 후기의 통신사가 시험에 거의 잘 나오죠. 조선 후기 통신사는 12회 12번을 보내는데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1607년부터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많이 보냈구나, 이렇게 선조 이후에 많이 보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통신사를 보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막부의 정권, 집권자가 바뀌었을 때 자신들의 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삼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절이 가서 우리나라 왕이 널 왕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왕이 되는 것.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삼국에서 보냈던 통신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진 문물을 불쌍한 일본 애들한테 전파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자, 1번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했다. 보빙사예요. 미국에 보냅니다. 그렇죠? 1883년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 두 번째,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불렸다. 이것은 중국에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 보냈던 사절단. 자, 하정사는 이제 정월 초하루에 보냈던 거고요. 성절사 이런 것들은 이제 황제나 황후의 생일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자, 3번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통신사지요. 자, 네 번째 해국도지 영환 지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했다. 오경석입니다. 그렇죠? 오경석. 근대사죠. 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으니 영선사지요. 영선사. 그래서 누굴 어디로 보내는 거죠? 청나라에 보내는 거죠. 누굴 파견해요? 김윤식을 파견을 합니다. 자, 24번 들어갑니다. 자, 24번 밑줄근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묵국동이 묵국동이 샘이 갈라지는 곳에 자리 잡고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다, 갈림길이다라는 거죠. 경기를 전황하고 돌을 깎아서 비석을 세웠으니 그 비문에는 오라총관 묵국동이 그 국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그래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청나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청의 목국등 그리고 조선의 박권이 대표로 파견을 해가지고 어디 백두산에 가서 국경을 설정한 백두산 경계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백두산 정계비를 지금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간도 문제죠. 언제 세웁니까? 숙종 때 세우죠. 그렇죠? 1번 간도 기속 문제 쟁점을 조사한다. 그렇죠? 서위압록, 동미, 토문. 그런데 이 토문강 가지고 중국 애들이 자꾸 두만강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검도 사건의 전기를 파악한다. 이거 영국과 관련 있죠?
영국 애들이 1885년 우리나라 거문도를 그냥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해밀턴 항이라고 꽂아먹고 지들이 부르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세 번째,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삼국간은 1895년 러시아와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 애들인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지요. 이 요동이 문제가 됐는데 이 요동을 청나라에 돌려주고 빨리 집에 가라라는 삼국의 간섭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 협약이 무엇이냐? 그 시모노세키 조약 아니냐?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네 번째, 청일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알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 터져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와 일본 애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 하지만, 자, 그 왜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그 훨씬 이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텐진조약 때문이죠. 그래서 텐진조약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자, 다섯 번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882년에 그 체결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인데요. 자, 이때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번 1번이 정답이죠. 우리 2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가번, 돌아가신 효종대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해서 대왕 대비의 복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거다. 효종이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리고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구나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현종 때 기해예송이지요. 그래서 1차 예송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번 3년으로 얘기를 했던 남인이죠. 남인이 3년이고 서인은 몇 년을 얘기하죠? 1년만 입으면 된다라는 1년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제 결국엔 뭐가 채택이 됩니까?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번, 2년 왕후의 복위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숙종 때 2년 왕후 복위 서인 입장에서 주장을 한 거죠. 남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어요. 자, 니은번, 주로 이황의 학통을 계승했던 남인. 자, 디귿번,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졌다. 어디에서요?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지요. 리얼번,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지지하였다. 북인 세력이죠. 그렇죠? 북인 세력.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 3번이 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